벤처가 남았는데요. 좀 짧게 할게요. 특히 벤처는 좀 줄일게요. 왜냐면 페이지 수가 많은 이유는요. 제가 이거를 글로 타이핑으로 이제 다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머지는 막 줄여서 말이 좀 필요해요. 근데 벤처 같은 경우는 그냥 읽으면 스토리가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벤처 같은 경우는 몇 가지만 찝어드리고 줄이는 걸로 할 거고요. 저희 오늘 조사론도 해야 되잖아요. 괜찮으시겠어요? 조사론? 하기 싫으신 분 손 드세요. 없네요. 예, 그럼 하겠습니다.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사업전환 촉진법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사업을 전환할 때에 혜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사업전환 촉진법이다. 그럼 혜택이면 당연히 범위를 규정을 해놨겠죠. 사업전환이 뭐냐?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창업정법이랑 헷갈려요. 창업정법에서도 막 얘기 나오잖아요. 사업 승계 나오고. 그러니까 그거랑 구분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걸 구분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지 구분을 실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공부는. 그래서 사업전환에 대한 정의. 그래서 첫 번째, 기존 거 폐쇄하고 새로 하면 그게 사업전환이에요. 두 번째, 사업을 기존에 하고 있던 거에서 추가해요. 그럼 그것도 사업전환이에요. 단, 조건이 있죠. 추가된 업종이 사업에 3년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총 매출액의 추가 업종이 30%가 될 때 혹은 상근수가 총 근로자의 30% 이상이 되는 경우에 사업전환으로 본다. 말이 어려운데요. 이게 저희가 처음에 스터디할 때 되게 헷갈렸었던 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래서 A라는 기업이 계속 나오는데 또 제조업 얘기가 나오겠네요. 자, 제조업을 하고 있던 애가 이것만 갖고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 업종을 추가했어요. 물론 폐쇄하고 딴 거 하면 당연히 사업 전환이죠. 뭘 했을까요? 항상 얘기 나오는 지식 기반. 예를 드는 겁니다. 자, 이게 100원을 벌었어요. 그리고 상근수가 100명이에요. 그랬는데 지식 기반 서비스업에서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추가로 들여왔어요. 그랬는데 그 지식기반 서비스업이 이 전체 업종 중에서 매출액의 범위가 30% 이상일 때 이제 사업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보면 매출액이 100원인데 30원이 그 중에 지식기반 서비스업이 되면 이건 사업전환이 되는 거죠. 그죠? 맞나요? 제가 생각하는 게? 그죠? 네. 근데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 100원 벌면 이거 130원 벌면 이거 사업전환이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전체 매출액 100% 중에서 100원이라고 하면 좀 그렇다. 100% 중에서 30%일 때 상근수도 마찬가지로 잘못 이해하면 이거 130이면 오케이네 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상근수가 제조업은 100명이고 지식기반 서비스업은 30명이다. 그러면 사업전환이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100%고 30%라는 거죠. 그렇게 퍼센트로 따지셔야 돼요. 그래서 인원수로 자꾸 생각을 하시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네? 5호 조건이에요. 또는 네. 그래서 매출액이 30%가 넘어가든 상근수가 30%가 넘어가든 그래서 또는 이거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잘 하셨습니다. 예. 두 개 다 충족되는 게 아니라 하나만 충족해야 된다. 그래서 문제에서 또는을 그리고 이렇게 바꿔놓으면 틀리는 거죠. 자, 적용 범위는요. 간단하게 생각할게요. 제조업 플러스 지식기반 서비스업. 자, 그럼 우리 아까 전에 창업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애들 막 있었죠? 뭐가 있었을까요? 스키장, 갬블, 예, 그죠? 그거랑 뭐 있죠? 막 다 까먹었는데. 예, 무도장, 맞아요. 그런 애들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애들은 사업전환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건 공통입니다. 실태조사와 촉진 계획은 그냥 외우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업 전환 계획의 제출과 승인. 그래서 제출할 때 사업전환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되겠죠. 전환할 때. 왜? 혜택이니까 뭔가 까다롭겠죠. 제출할 때 사업전환의 필요성과 뭘 추가할 건지 그리고 그 기간이 어떻게 되고 근로자의 고용개발 관련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재원조달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 목표는 무엇인지를 다 써가지고 중소기업 청장한테 제출을 해야 한다는 건데 여러분들 요거 못 외우겠죠? 예, 패스할게요.
그래서 외우시면 좋습니다. 왜 적어놨냐면 시험에 나오니까 적어놓은 거예요. 자, 사업 전환 계획 승인 기준. 그래서 사업 전환 계획이 그 범위에 해당을 해야 당연히 승인을 시켜주겠죠. 그리고 그게 중소기업에 속해야겠죠. 사업 전환을 난 대기업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하겠다 이러면 안 시켜주는 거겠죠. 그리고 위에서도 말했던 거랑 동일하죠. 그 제외되는 업종은 안 된다. 그래서 그 제조업이랑 지식기반 서비스업이 대체로 다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까 말했던 즉 제외하는 것만 빼면 돼요. 제외하는 게 되게 여러 번 나옵니다. 사업 전환 계획의 이행 방법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할 것. 요거는요. 왜 표시해놨냐면 요게 많이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사업 전환 계획에서 승인 기준에서 사업 전환 계획의 승인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고 해놓고서 이게 나온다는 말이죠, 제 말은. 예. 그래서 4번이 되게 이건 외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뭐 숫자 키워드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이거 나와가지고 적어놓은 거예요. 나온다라는 거죠. 자, 현장 실사랑 정기적 조사를 하는데 사업 전환을 했는데 얘가 전환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당연히 현장 실사 나가야겠죠. 그래서 실사를 나간다. 근데 중소기업 청장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안 나가도 될 것 같아. 그럼 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요게 또 함정이죠. 기본적으로 생략을 한다는 거는 좀 부정적이잖아요, 저희가. 왜 생략을 해? 당연히 해야지. 근데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게 함정입니다. 예, 요거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행실적 조사 같은 경우에는 얘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매년 하는 건데 매년 1회 이상 한다는 거예요. 매년 1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상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소기업 청장이 딱 판단을 해요. 너는 사업 전환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안 될 것 같다면 이제 그만해라 라고 공고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좀 못한다 그럼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중소기업 청장은 요 승인 신청을 받으면 승인해줘야 되고요. 승인하면 이제 승인이라던가 중단할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사업 전환을 변경하면 중소기업 청장에게 승인을 받고 중단할 경우에는 통보를 해야 한다는 건데 이거 되게 별표를 하나 치셨으면 좋겠어요. 자, 변경은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내가 하다가 관둬요. 그럼 통보만 하면 돼요. 나 관둘게요라고 허락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섞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이번에도 나올 수 있겠죠? 봤거든요, 나온 걸. 예. 그래서 좀 다른 내용이잖아요. 승인하고 통보는. 그거. 그리고 사업자 전환 지원센터, 그냥 지원센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정 기준도 당연히 상근 이제 전문 인력이 몇 명이어야 되고, 근데 특이하게 얘네는 경력이 좀 필요해요. 그냥 전문 인력이 아니에요. 경력이 좀 필요해야 되고, 그런 지정 기준이 있다. 그리고 법인이어야 되고요. 전담 조직을 보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정관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내가 사업자 전환 지원센터에 관련한 업무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적혀져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거 안 적어놓으면 사업자 전환 지원센터가 안 되는 거죠. 그 일을 할 수 없는 거니까. 업무 같은 경우는 6가지가 있어요. 자금융자, 유유설비, M&A, 계획 수립, 승인기업 사고관리, 컨설팅 정보 제공. 못 외우죠? 패스해요. 패스하시고요. 시간 나면 외우시면 돼요. 사업자 전환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다. 이래서 4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몇 개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제공, 그 다음에 점표 찍고, 컨설팅 인수합병, 점표 찍고, 자금 지원 관련 이런 건데 어차피 이거 못 외울 거니까 넘어가요. 그래서 이런 지원 사업이라던가 업무 이런 부분은 처음에는 넘어가시고요. 숫자 키워드 외우시면 그 다음에 난 좀 다른 거 공부할 시간보다 요거 더 집중하겠다라고 하시면 그때 하시면 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돼요. 사업 전환 계획의 승인 취소. 당연히 혜택을 취소하는 게 사유가 있겠죠. 근데 이 사유가 1번은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안 좋은 방법으로 이제 등록하면 무조건 취소인데 2, 3, 4번은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또 기억나죠? 3번 한번 볼까요? 6개월간 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 어디는 1년 이상 사업 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숫자 외우셔라. 라는 거고요. 오른쪽 보시면 사업 전환 원활화가 있는데요. 이거 발음이 참.
이건 이제 주식 교환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비싼 돈 주고 빌린 강의실이니까 써먹어야겠네요. 자, 이 사업 전환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A가 업종을 추가해가지고 사업을 전환한 경우가 포함된다라고 그랬잖아요. 당연히 이제 폐업하고 사업 전환, 새로 설립하면 거의 사업 전환이긴 한데, 근데 항상 추가할 필요는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도 사업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 주식을 바꾸는 거죠. 주식. 나 이제 옷 만드는 회사예요. 밥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얘가 일로 이제 마케팅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제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 거 아니에요. 힘들고. 왜 확장을 해요? 위험성을 줄이려고 확장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줄이는 방법으로 주식 교환을 하는 거죠. 사업 전환을 하는 대신에. 사업 전환은 너무 위험성이 크니까. 그렇죠? 업종 추가하는 데 돈 많이 드니까. 그래서 비사 주식을 사와요. 그 정도만 적어두면 되겠죠? 그런 방법으로 사업 전환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나는 A사가 옷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주식을 투자를 한 거예요. 왜? 난 옷이 좋으니까 A라는 사람은. 그랬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밥 얘기가 막 나오네. 그러면서 얘는 밥도 같이 한대요. 갑자기 기분 나빠졌어. 그럼 내 주식 사가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랑 관련된 얘기예요. 다. 읽어볼게요. 그래서 주식 교환. 그래서 이제 뭐 신주를 발행을 하는데 신주 발행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업 전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죠? 주식 교환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사업자랑 교환을 한다라는 로직을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사업 전환이 승인된 기업의 경우는 자식이 주식이 취득 가능하다. 이게 혜택이에요, 그냥 혜택. 그래서 혜택을 이렇게 다 넣어놓은 거고요. 그냥 그걸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이 취득이 가능한데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까 전에 제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은 위원회라 그랬죠. 주식 관련한 애들은 3분의 2 출석에 3분의 1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된다 그랬죠. 네. 그렇죠. 전체 주식의 3분의 1이. 네. 그래서 출석 주주의 3분의 2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출석을 해야 돼요. 그 상황에서 과반수가 출석을 해요. 그럼 뭐예요? 전체 주식의 3분의 1이 동의를 한 거겠죠. 네. 그래서 3분의 2가 3분의 1이 되는 거죠. 주식 교환 얘기랑 나중에 위원회 얘기랑 그 동의 필요하다는 걸 섞어서 낼 수 있으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주식 관련한 거 자체가 되게 다 중요한 게요. 다 공통이에요, 그냥. 이거는. 주식 교환은 사업 전환 얘기도 나오고요. 뒤에 보시면 지능이었나 벤처였나 거기서도 나오거든요. 근데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다 외우고 가셔야 되고 이것도 2문제, 3문제 정도는 꾸준히 나와요.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 자기 주식이 취득이 안 되는데 취득을 취득이 가능하고요. 그 대신 그 자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리 처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C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얘기예요. 취득 주식 보유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사업 전환 같은 경우에서 얘 거를 딱 사고서 다시 팔아버릴 수도 있겠죠. 근데 사고 팔고 하면 이거는 뭐라 그러죠? 그 막 부동산에 돈 막 투자인데 좀 더 안 좋은 용어가 있었는데 투기죠. 네. 투기를 할 수 있다 이거죠. 큰일 났다. 좀 머리가 점점 그래서 투기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 교환을 한 그 주식 상대방 회사의 주식은 1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숫자를 많이 바꿔서 냅니다. 그리고 주식 처분할 때에는 주주총회를 한 다음에 그 승인 결의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거 드시고요. 반대주주 주식매수 청구권은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죠. 그 사람이 난 옷 사는 회사에 투자한 건데 왜 바꾸느냐 내 거 주식 사가라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주주는 주식총회 승인일부터 열흘 이내에 서명으로 내 주식 사가라라고 청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승인 그 기업 한마디로 그 사업 전환하는 그 기업은 그렇게 이제 내 주식 사가라고 했을 때 그걸 이제 받았을 때 고지를 받았을 때 2개월 안에 그걸 사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청구받고 30일 이내에 그게 협의가 안 돼요. 내가 왜 안 살 거야? 이러면 법원으로 간다 이거죠. 근데 법원은 그 관할 소재지에 가까운 법원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숫자가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원래는 뭐 이게요.
예를 들어서 반대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열흘 이내에 서면으로 청구해야 한다가 뭐 기본 상법상에서는 막 20일인가 30일인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자체가 특례예요. 줄여주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내 주식 사가라라고 하는 기간이 열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열흘이 넘어가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땡큐죠. 그러니까 그 기간을 줄여준 준 거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혜택인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혜택이다라고 그 생각을 갖고 가셔야 되고요. 주식교환 특례 같은 경우에는 또 있죠. 50%를 총주식수의 50%를 넘어가지 않는 주식의 교환일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으로 가름한다는 건데 원래는 주식교환 막 하면은 주주총회 해야 돼요. 주주총회는 뭐예요? 사람 수십 명 오겠죠. 주주들 다 모이겠죠. 근데 이사회는 몇 명이겠죠. 위에 머리들 몇 명만 모여가지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걸로 대신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50%가 안 될 경우에는 그리고 뭐 주식교환 계약서는 2주 이내에 주주에게 공지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일주일인데 2주일이고 이거 특이한 거니까 외워주시고 그리고 20% 이상을 갖는 대주주가 반대할 때에는 2주 이내에 주식교환이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주식교환을 할 때 저기 아까 전에 내 주식 사가라 하는 놈이 한 놈이 20%를 갖고 있어요. 그럼 엄청난 대주주잖아요. 그럼 주식교환 안 됩니다. 그냥. 예. 단 주식의 50% 전체 교환하는 주식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주식 교환은 반대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권을 기각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3번에 대한 예외 사유가 3번 그 C고요. C에 대한 예외 사유가 D예요. 헷갈리죠? 이런 게 되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보면 주식을 바꿀 때 전체 주식의 50%가 안 되는 주식 교환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사회 승인으로 축소화시켜서 가름할 수 있다는 거고 근데 그 와중에 예를 들어서 내가 20%의 주식을 갖고 있는 대주주야. 근데 반대해. 그럼 원래 주식 교환을 못 해요. 근데 이 중에서 또 주식 교환 전체 그 주식수의 50%가 교환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한 49%만 교환을 하겠죠. 그러면 주식 매수 청구권이 반대가 안 된다는 거죠. 말이 참 헷갈리네.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있나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림으로 그려서. 없죠? 네. 예, 알겠습니다. 없군요. 다행이네요. 저는 처음에 이해 못해서 몇 번 읽었어요. 자, 주식교환 무효의 소송. 그래서 소송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2번에서 C의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6개월 이내에 이를 주장해야 되고 이제 뭐 관할 법원에서 한다. 그다음 병합심리를 통해서 한다. 근데 병합심리가 뭔지도 전 모르겠어요. 병합심리 안 나와요. 근데 안 나오고요. 그리고 이 결과는 3개월 이상 통지해야 한다라는 건데 그냥 그것에 대한 결과를 3개월 이상 뭐 내걸어 놔야 한다라는 거고 요거는 숫자를 외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합병 분살 죄송해요. 분할입니다. 네. 분할 절차의 간소화. 그러니까 합병하거나 기업을 쪼개는 거에 대해서 간소화를 시켜줘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원래 기간이 더 길거나 기업 입장에서 더 불리한 거는 짧거나 뭐 이런 건데 이제 뭐 축소를 시켜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업에게 유리하게. 그래서 상법상 주주총회는 결일 2주 이내에 이의를 제출을 해야 되고 1개월 이상 기간 내에 요 공고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특례로 주주총회 결일 일주일 안에 2주가 1주로 바뀌었죠. 그리고 1개월이 열흘로 바뀐 거예요. 자,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요. 미치는 거죠, 이거. 이거 막 숫자 섞어내면 절대 못 맞추거든요. 여러분들은 상법을 외우시면 안 됩니다. 그 아래에 있는 특례를 외우셔야 돼요. 상법은 제가 공부해보니까 전 2개 다 외웠거든요. 원래 시험 문제에서 상법상은 이런데 특례에서는 이렇게 해준다라고 나올 줄 알고 공부했어요. 근데 상법 얘기는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특례 얘기만 나오니까요. 그것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 주주총회를 결의일 1주 이내 뭐 10일 이상 이걸 다 외우는 게 아니라 1주랑 옆에 하이픈 그리고요. 10일 이렇게 해가지고 1주 옆에 10일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1주, 2주 옆에 10일이 딱 있어요. 그건 좀 뭔가 이상한데? 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숫자로만. 만약에 다 외울 수 없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2주 전에 원래 해야 되는데 1주 전으로 생략을 시켜줬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2주가 아니라 1주를 외워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합병계약서 공시 같은 경우는 원래 2주 전부터 해야 되고 6개월 경과까지 공시를 해야 되는데 보세요. 일주일 전까지 하고 합병 1개월까지만 공시를 해야 된다로 줄여줬죠. 그래서 이렇게 줄여줬다 다 이런 얘기예요. 이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합니다. 소멸사의 주식을 90% 이상 보유할 때는 소멸사의 주주총회를 이사의 승인으로 가름한다. 그래서 주주총회를 그냥 이사의 승인으로 가름을 하는데 자, 얘가 얘를 먹는 거예요. A가 B를 먹는데 B 주식의 90%를 넘게 얘가 가져갔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디서 이제 이사회 승인으로 가름을 하는 거죠? A인가? B죠. 예.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 그거 나옵니다. 예. B가 아니라는 점 기억하셔야 되고요. A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아래 특례로 또 있죠. 양도가액이 순자산의 1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도 이사회 승인으로 가름을 한다.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 그래서 몇 %가 초과하지 않을 때 이사회 승인으로 가름을 하느냐라고 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 거고요. 요게 초과인지 미만인지 이상인지 요거를 아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냥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15페이지 그냥 싹 다 외우시면 됩니다. 왜? 다른 데도 나오거든요. 진행에 관한 법률은 좀 애매해요. 다른 애들은 다 포인트가 있는데 지금 몇 시죠? 예. 30분만 더 하고 밥 먹을게요. 죄송해요. 저 밥만 먹으면 화나는데 그 지능이랑 벤처를 후딱 하고요.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능 같은 경우에는 세 파트로 구분이 돼요.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 왼쪽 최상단에 나와 있죠. 그 아래에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은 오른쪽 페이지의 최상단 19페이지의 최상단에 중소기업의 창업 및 진흥기금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요. 굳이 진흥 관련한 법에서는 이걸 구분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딱 외우세요. 왜? 구분을 해도 별로 의미가 없고요. 잘 구분한 게 외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파트로 구분이 되고 마지막에 중소기업 진흥공단이 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되고 중소기업 진흥공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구조 고도화에 대한 지원 계획은 몇 년에 한 번 하느냐? 요 그냥 이제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매년 한다. 그 다음에 자동화 지원 사업이 있고 이업종 교류 지원 사업이 있는데 내용이 뭐냐면 그냥 중소기업의 기술을 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리모컨 하나 누르면 자동으로 기계 돌아가게. 이게 자동화고요. 이업종 교류는 다른 거랑 이제 업종을 뭐라 하죠? 교류한다는 거? 그냥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와 있고요.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시험에도 잘 안 나와요. 자, 그 아래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순서만 말씀드릴게요. 협동화 사업이 1이죠. 오른쪽 중간 보면 2번이 협업 사업이죠.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요. 3번 지도화 연수 사업이죠. 왼쪽 18페이지 좀 상단에 중앙에 써있죠. 지도화 연수 사업. 좀 내려가면은 그때부터는 중앙에 안 써있고 왼쪽에 써있어요. 4번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지원, 5번 매출채권 보험 개정, 6번 민속공예 사업 막 써있잖아요. 왜 이랬을까요? 네, 대답은 안 나올 거로 예상했으니까 중요한 것만 가운데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1, 2, 3번까지는 굉장히 많이 나오죠. 중요하다기보다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아래 거는 비교적 많이 안 나온다. 그래서 제목만 알고 넘어가자라고 해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일단 협동화랑 협업이랑 구분만 하시면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협동화는 양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박리담에 많이 구매하면 싸잖아요. 기업장에서는 공동으로 구매하는 거예요. 다 같이 제조업끼리. 그게 바로 협동화고요. 협업은 뭐냐면 너 제조업, 나 서비스업 같이 협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걸 네가 채워줘. 이런 거예요. 느낌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요 두 개를 가지고 장난을 쳐놔요. 그래서 협동화 내용 써놓고 협업을 막 써놓고요. 협업 내용 써놓고 협동화 아주 기초적인 문제죠. 그래서 이런 거 무조건 땡큐 하면서 받아 먹어야 되고요. 여기에서도 뭐 3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하다를 2만이나 만 제곱미터로 바꿔놓습니다. 자, 땅덩어리 얘기가 나오면요. 시도지사가 무조건 나와요. 거의.
그래서 그 로직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땅과 관련하면 시도지사, 기술 관련하면 지식경제부 장관, 인력 관련하면 노동부 장관. 그래서 승인 취소 같은 경우 협업에서는 뭐 6개월 이상 6개월 외우시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뭐 그닥 없어요. 자, 협동화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은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포함될 사항을 볼게요. 포함될 사항 여러분 시간 있으면 외우시고요. 아니면 안 외우셔도 돼요. 넘어갈게요. 그냥 협동화 기준에 포함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협동화 실천 계획 포함 사항 및 변경 사항은 뭐냐면요. 이 협동화 실천 계획을 쓸 때에 한마디로 서류를 제출할 때 중소기업 청장한테 서류를 제출할 때 실천 계획에서 시작할 때 한마디로 시작할 때 내야 될 서류 있죠. 신청서에 포함된 사항이요. 계획의 목표, 조달 계획, 실시 이 왼쪽에 있는 거고요. 변경할 때는 위치 변경에 관한 거라던가 10% 이상 변경을 했을 때 이걸 변경을 해야 되는 건데 공통사항이 있어요. 한마디로 실천계획 포함사항이랑 변경서랑 똑같이 내야 될 게 참가업체 수랑 추진 주체랑 사업 내용 요거. 그래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내냐? 실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래 놓으면 헷갈릴 수 있다 이거죠. 참가업체 추진 주체 사업 내용은 공통이니까 거기서 변경 위치라던가 면적 같은 경우만 좀 이제 넣어주면 틀린 답이 되겠죠. 그걸 골라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그 아래 뭐 3만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이용할 경우에는 뭐 시도지사 승인인데 무조건 3만 제곱미터 넘어가면 시도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단지 조성 사업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협동화 사업의 일환으로서 만드는 거예요. 협업 사업의 일환이 아니에요. 그래서 1-2인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협업 사업의 일환으로 단지 조성 사업을 한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협동화는 규모라 그랬잖아요. 많이 뭉쳐 있어야겠죠. 그럼 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단지를 조성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숫자 외우셔야 되고 10일 이내에 의견서 첨부하는 거 시도지사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고 3번이 좀 특이해요. 시도지사가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거죠. 국토해양부 장관이 여기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자, 단지 조성 사업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승인 같은 경우에는 위에 거 6가지, 변경 같은 경우에는 아래 거 2가지 외우셔라 라는 거고요. 그냥 이거는 외운다기보다는 읽어보세요. 네. 문제를 승인이랑 변경 신청해서 이 2개를 꼬아내는 거죠. 한마디 1, 2, 3, 4, 5, 6 그리고 1, 2에서 순서를 바꿔가지고 5가지 뽑아내는 거예요. 그런 거 나오니까. 그리고 서류의 공시 송달이라는 거는 이게 혜택이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발표를 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겠죠. 난 그 발표 못 들었어. 이런 일이 있겠죠. 그래가지고 발간 신문에 당연히 공고를 해요. 신문을 사람들 많이 보니까. 그죠? 그래서 14일이 지나면 공시 송달된 것으로 보는 거죠. 나 못 봤어. 이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단 외국에 있던 사람은 60일까지 이제 그 기한을 연장해 준다는 거죠. 나 외국에 있었어. 그래? 너 60일까지는 내가 봐줄게. 뭐 이런 얘기예요. 자, 토지 수용에 관한 건데 이건 다 이제 단지조성 사업이니까 토지와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자는 단지조성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아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건데 뭐 토지에 들어가고 나오고 사용하고 뭐 세우고 제거하고 이런 거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로 옳지 않은 것을 토지 수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중소기업자가 할 수 없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요거 빼고 나머지 하나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국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매각할 때에 수의계약을 한다는 건데요. 중소기업자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위에 있는 위에 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의계약이 중요한 거예요. 수의계약은 이제 매매나 경매 등을 통한 매각이 아니라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해서 맺는 계약이죠. 그래서 이 땅 얼마인데 할 사람 손들어 뭐 경매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경매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시험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협업사업, 협업 내용은 아시겠고 협업사업에서 승인 시 뭐 제출해야 할 서류 다 이런 거예요. 제출해야 할 서류 1, 2, 3, 4, 5 그 다음에 변경 시 제출해야 할 서류 혹은 이것들이 변경되었을 때 변경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변경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아래 것들이 변경이 되면 변경을 해야 되는데 뭐가 변경된 건지는 당연히 써야겠죠. 같은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승인과 변경에 대한 얘기는 다 나와요. 왜? 혜택이니까. 그래서 그 아래 보면 이제 협업사업 시 고려사항이 있고 승인 취소에 관련한 얘기가 나오는데 승인 취소는 다 비슷해요. 그래서 거짓말로 등록하거나 아니면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사업 받아놓고 몇 개월 이상 안 하거나 이런 얘기고요. 고려사항 같은 경우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협업사업에 대한 지원. 정부가 이 5가지를 지원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냥.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아까 전에 사업전환도 이행실적 조사를 했는데 이 협업 같은 경우도 얘네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코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이행실적을 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항상 조사 같은 경우는요, 미리 알려줘야 돼요. 나 조사하겠다. 뜬금없이 가서 하면 안 돼요. 다 그래요, 모든 조사가. 그 다음에 지도와 연수사업은 저희 경영지도사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시험 과목이 뭐며, 자격요건, 그 양성과정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며, 업무, 지도사가 할 수 없는 업무는 뭐며, 그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뭐며, 이런 얘기가 다 나와요.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업무 제한, 취소 사유만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갱신이라던가, 이런 거 관련해서만 넣은 거고요. 이건 그냥 외우시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업무 제한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배우자라던가 내 출자 지분이 1% 이상 있는 기업을 컨설팅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 사업자가 2개거든요. 그러면은 개인 사업자를 수십 개 내놓고서 내가 내 걸 막 컨설팅을 해. 아니 마누라 걸로 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식이죠. 네. 그러면 정부 지원금을 타먹기 쉽지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4, 5, 6, 7, 8, 9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단 7번 같은 경우에는 4번 같은 경우 그냥 얘기 한번 해볼게요. 경영 정상화랑 긴급 경영 안정이랑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경영 정상화는 그냥 일반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고 긴급 경영 안정은요 산업재해, 그러니까 태풍 불어쳐가지고 막 다 박살나면 그거 긴급하게 해준다. 그 2가지만 구분하시면 되고요. 7번 같은 경우에 가업 승계의 동일성 기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가업 승계를 했을 때 어떤 것을 가업 승계로 볼 것이냐, 요거 읽어보시면 돼요. 그냥 이건 읽어보시면 이해가 다 됩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창업 및 진흥기금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채권 얘기가 막 나와요. 그래서 중소기업 진흥을 할 때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 돈을 어디서 끌어들일 거냐, 어떤 방식으로 끌어들일 거냐, 이건데 중요한 건 채권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채권의 형식은 무기명식이에요. 그리고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기명식이다. 기본적으로 무기명식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바꿔서 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볼드 처리한 거 있죠? 중진공, 20배 초과, 정부 원리금 상환 보증,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요거 있죠? 많이 나와요. 숫자 바꿔서도 되니까 꼭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채권 발행이 창업투자회사 같은 경우는 10배였죠? 그죠? 기억나시죠? 어떤 건 17배까지 할 수 있다 그랬죠? 이거 20배죠? 구분하셔야 돼요. 10배, 17배, 20배 적어 놓으시고요. 이게 어딘지 한번 스스로 나중에 찾아서 정리하세요. 채권의 응모 같은 경우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넘어가시면 되고요.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 청약서를 2통을 뽑아가지고 해야 된다는데 3통 해도 되고 4통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이거 숫자 바꿔서 나온 적은 못 봤고요. 좀 특이한 게 있어요. 그래서 채권 청약서의 포함사항, 그리고 기재사항, 요게 다르다는 거. 이걸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좀 특이하게 6번, 7번, 그러니까 채권의 번호, 채권의 발행 연월일,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요게 좀 특이해가지고 적어놨어요. 이건 안 적어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채권 기재사항에 1, 2, 3, 4번 같은 경우도 많이 나와요, 실제로는. 그래서 채권의 이율은 어떻게 되고, 액면금액 어떻게 되고, 발행 총액은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 나올 수 있고요. 중진공의 이사장이 기명 날인한다. 중소기업 청장이 아니다. 라는 부분만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볼드 처리한 거 그냥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 페이지 중진공인데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줄여서 중진공이라고 그러는데 법령에서도 중진공이라고 써놔요. 실제로. 지금
놀랬어요. 그래서 정관은요, 대체로 다 비슷하니까 정관 요거 하나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데도 정관은 다 내용이 비슷해요.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할 수 있는 사업이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총 23가지네요. 그죠? 1, 2, 3, 4까지 쓰고 나머지 생략했어요. 자동화 지원, 정보화 지원, 이업종 교류, 사업전환 지원. 아까 전에 중소기업진흥관련법에서 나왔던 부분이 있죠? 이업종 교류도 하고 뭐 이런 거. 이런 걸 얘네들이 구체적으로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화 지원센터, 정보화 지원센터, 중소기업 유통센터,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중소기업 운영위원회,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22페이지에 이사회까지 다 외우셔야 돼요. 예. 많죠? 하나, 둘, 셋, 넷, 5개죠? 5개. 중소기업진흥공단 안에 5개의 뭐 단체, 협회, 센터, 뭐 이런 애들 다 외우셔야 돼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동화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요, 볼게요. 20페이지의 중간. 1번부터 7번까지는 안 외우셔도 돼요. 그냥 다만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설치한다는 거. 정보화 지원센터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설치한다는 거. 뭐 20페이지 공유재산 잉여, 양여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 없고요. 중소기업 유통센터. 중소기업 유통센터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만든 물품을 그냥 파는데 판로 확보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런 거 팔아준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거 만들어준다. 이마트, 월마트처럼. 그래서 시도지사와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좀 특이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 중소기업 지원센터는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재단법인, 사단법인 아니고요. 주식회사예요. 그리고 주의할 게 있어요. 유통센터도 보면 혜택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정받으면 직영으로 임대하거나 운영을 해야 되지 이걸 분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전에 인력 관련해서 85제곱미터의 주택 같은 거 봤잖아요. 그 인력 관련해가지고 인력법에서 그런 것도 양도 뭐라고 하죠? 팔아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혜택을 팔아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누가 누구에게 하는지 이거는 되게 중요하긴 해요. 사실 뭐 중소기업 청장이 하느냐 시도지사한테 하느냐 근데 이거 다 못 외우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그거 자체는 중요하지만 넘어간다라는 거고요. 사실 업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시험이 많이 나오지만 다 외울 수 없으니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운영하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사장, 위원, 뭐 어떻게 되느냐, 몇 명이냐, 연임은 몇 명이 하고, 몇 년을 하고, 몇 번 하고, 위원장은 누가 되고, 뭐 이런 게 다 있겠죠? 다 외우셔야 돼요. 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보시면 되겠죠? 예. 누가 위촉하는지, 이런 것도 다 보셔야 되고요. 얘네가 비상근인지 상근인지도 좀 보셔야 되고요. 비상근이네요. 예.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이사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랑 이사회랑은 좀 달라요, 성격이. 운영위원회는 중진공을 운영하는 거고요. 이사회는 좀 이제 고위관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진공의 임원 같은 경우는 별 5개를 쳐놨는데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쳐놓은 거예요.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몇 명, 감사 몇 명이냐, 총 몇 명이냐, 임기랑 연임 여부는 어떻게 되냐. 특이한 게 감사는 2년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은 누가 뽑느냐, 그 다음에 이사는 누가 뽑느냐, 감사는 누가 뽑느냐, 요거 많이 나와요. 그래서 꼭 외우셔야 돼요. 이 임원 관련한 것들은. 자, 벌칙, 과태료죠.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중소기업 그 진흥공단에서 이제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지도사, 경영 지도사는 이런 벌금을 때리는 거죠. 그리고 비밀을 누설할 경우에 저희들이 재무 상태표라던가 재무제표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되게 기업 입장에서는 약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가면 그런 걸 누설을 하면 안 되겠죠. 팔아먹거나 절대 안 되는 거예요. 3년 3천만 원 어디였죠? 장애인이었죠. 장애인 명의도용.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선 과태료가 300만 원이네요. 유사명칭 과태료는 대체로 100만 원이었죠. 여기 300만 원. 아래 1, 2, 3, 4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자, 보시면요. 이 벌칙은요. 저희 경영지도사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는 거죠. 나쁜 짓 많이 했나 봐요. 이런 거 잘 정해놓은 거 보면. 요거까지만 외우시면 되고, 과태료는 따로 정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벌금. 자, 이제 벤처 관련한 법인데, 벤처 관련한 법은 12장 정도 되고요. 간단하게 얘기만 할게요. 이거는. 몇 시죠? 24분. 예, 6분 안에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벤처기업이 뭐냐면, 먼저 벤처기업에 대한 정의를 해놓겠죠. 그래서, 가나 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 투자 기업, 연구개발 기업, 기술평가 보증 대출 기업, 얘네들이 다 벤처기업이다 라고 하는데, 다 요건이 달라요. 그죠? 그래서 그 요건을 따로따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가나 다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을 정의해주는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관이 누구냐면 기보신보,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기술거래소, 진흥원 얘네들이 니들 벤처기업이야 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오른쪽 그 표에 있는 사항이 충족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그런 확인 절차를 거쳐야겠죠, 당연히. 그럼 이거는 누가 신청을 하는 거죠? 벤처기업이 나 확인해 주세요 하는 거 아니에요. 왜? 혜택까지 주니까 확인해 주세요. 지가 신청해야지 공무원들이 가서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 같은 경우, 벤처 투자 기업 같은 경우에는 30일 내에 알려줘야 되고요. 나나 다 같은 경우에 45일 내에 알려줘야 된다. 좀 다르죠? 기간이.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부득이한 사유로 그때를 기한을 못 맞췄어요. 그러면 21일 정도 추가해가지고 알려줄 수 있다라는 거죠. 총 그러니까 가 같은 경우는 50일, 나 같은 경우는 65일이죠. 그리고 아래 보시면 벤처법에서는 지원하는 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금, 인력, 입지, 토지. 그래서 그런 걸 다 풀어나가는 얘기예요. 먼저 정의를 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자금을 첫 번째 자금 공급을 원활하 해주는 방법으로 어떠한 사항이 있는지를 막 적어놨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또 맞네요. 그 다음 페이지 어딨죠? 입지가? 자, 인력. 30페이지가 인력이죠. 벤처기업의 인력 관련한 거. 그죠? 그리고 31페이지 주식매수 선택권 막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32페이지가 입지죠. 이 순서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벤처 관련하는 경우는 자금, 인력, 입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고, 이제 자금을 땡기는 데는 중소기업 투자모태조합이라는 게 있는데 얘도 어디서 자금을 받아오겠죠. 그래서 투자모태조합이 자금을 땡겨주는 건데 그걸 제가 표로 그린 거예요. 그냥 하도 복잡해서. 자, 24페이지로 다시 가시면요.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관리주체라는 애가 있어요. 얘가 짱이에요. 그냥 갑이에요. 얘가 투자모태조합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럼 받은 돈을 얘는 어디다 써요? 오른쪽에 1, 2, 3, 4, 5 조합, 회사 이런 데 써요. 그럼 1, 2, 3, 4, 5 얘네들은 어디다 써요? 중소기업이라던가 벤처기업에 돈을 투자해줘요. 총 4단계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투자모태조합은 누가 결성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던가 투자관리전문기관이 결성할 수 있다라고 해놓은 것까지 정리해놓은 게 표입니다. 그래서 얘의 기능이라던가 존속기간 외우세요. 30년입니다. 20년 아니에요. 20년으로 막 바꿔놔요. 그거까지만 외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있어요. 저희 창업지원법에서 막 조합센터 회사 막 나왔었죠?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돼요. 다 혜택이에요. 다. 그러니까 혜택을 까다롭게 정의를 해놨어요. 요건을 제대로 갖춘 애들만 신청을 할 수 있게. 근데 그게 도중에 변경되면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되게. 그 기간은 며칠인지 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투자조합의 조합원 이런 부분 되게 중요해요. 별표 보이시나요? 잘? 네. 그 별표 친 거는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서 쳐놓은 거예요. 별 3개부터는 시험에 2회 이상 나온 거기 때문에 쳐놓은 겁니다. 굉장히 자주 나온다는 거예요. 별표 5개가 최고예요. 그래서 한두 개 정도는 중요하긴 한데 안 나올 때도 있더라 라는 거고 안 나오더라
이런 거고요. 아예 별표가 없으면 그닥 중요한 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벤처법에서는 다른 거는 다 말씀드렸죠. 중요한 부분.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조합 같은 경우는요. 무한책임 조합원, 유한책임 조합원 있고요. 무한책임 조합원은 창업투자 회사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유한책임 조합원은 자기가 출자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파산하거나 이러면 무한책임 조합원은 감옥 가고요. 유한책임 조합원은 지 돈 낸 것만 까먹습니다. 성과보수 얘기가 이제 중간에 25페이지 중간에 나오는데 얘네들도 다 돈 받아먹고 살아야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성과를 많이 냈을 경우에 이 아래의 방식으로 산정을 해가지고 그 금액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시험에 가끔씩 나와요. 가끔씩. 그리고 행위 제한 같은 경우는 대체로 공통이에요. 그래서 창업투자회사라든가 조합 같은 경우 하지 말아야 할 행위들이 있는데 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다 포함이 돼요. 다 비슷해요. 뭐 자금 차입, 지급 보증, 담보 제공 다 안 되고 뭐 1, 2, 3, 4 같은 경우 좀 이해하기가 쉽죠. 읽어보면 이건 당연히 하면 안 되겠네. 그죠? 5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많이 나와요. 그래서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수요하는 행위. 그래서 투기하면 안 된다. 이런 거랑 관련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지만 단 이래놓고 뭐 이럴 경우에는 된다.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면 별표 3개 있죠. 단 위의 경우에서 담보권 실행으로 어쩔 수 없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년 안에 처분을 해야 한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행위 제한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26페이지도 6번 뭐 그 밖에 설립 목적을 해야 하는 거 하면 안 돼. 다 그런 얘기예요.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뭐 업무 조합원의 탈퇴 그리고 해산 사유 있지 않습니까? 중단 아래쪽에 그래서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 탈퇴 이거랑 해산 사유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거 두 개 섞어서 냅니다. 그리고 뭐 해산할 때는 청산인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채무가 있으면 그거 변제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가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전담회사 요것도 박스를 쳐놨죠? 전담회사의 돈은 어디로 가는지도 다 적어놨어요. 그 업무도 적어놨는데 업무는 별 3개죠? 시험에 나오긴 하는데 외울 수 없으니까 패스. 중요한 건 별 3개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특례. 10배 범위에서 사채를 쓸 수 있다. 그죠? 총 사채 끌어 쓰이는 게 4가지가 나왔네요. 10배, 17배, 20배, 10배 다시. 그리고 전담회사 주식회사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신기술 창업 전문 회사가 있는데 이게 될 수 있는 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요건 그러니까 이게 될 수 있는 자랑요 그거에 대한 요건은요 같이 가져가야 되는 거죠. 같이. 그죠? 그리고 전문회사의 요건 2번 보시면 임원 결격 사유가 있는데 다른 곳의 임원 결격 사유랑 좀 다르니까 구분을 하셔라 라는 거죠. 상담회사는 임원 결격 사유가 3년이었죠. 창업투자회사 5년이었고 얘도 5년이네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등록할 때 뭘 내야 되고 변경하였을 때 어떤 게 변경됐을 때 신고해야 되고 그걸 내야 되는지 박스로 정리해놨고요. 그 다음에 운영 같은 경우에 100분의 20 이상의 발행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 읽어보시면 이해가 안 되진 않을 거예요. 외우셔야 되고요. 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관련한 것은 실제로는 외우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읽고서. 그래도 중요한 부분은 있으니까요. 그래도 읽어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공무원 겸직 허용한다는 건 좀 특이한 거고요. 채무보증 담보는 어딜 가든 하면 안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전문회사의 제한 행위 등에서 나오는 건데 유사수신 행위는 제가 정의를 좀 해놨었는데 뒤에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나 뭐 해줄게. 나 공무원 되면 뭐 해줄게. 돈 좀 밀어줘. 이런 거예요. 약속하는 거죠. 약속. 뭐 등록 취소 사유 읽어보시면 되고 개인투자조합의 요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거의 대체로 요건이에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좀
읽어보시고 4번. 3호의 방법으로만 조합의 가입을 권유하여야 한다. 공모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세요. 그걸 바꿔서 내니까요. 그리고 뭐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것도 좀 특이한 부분이죠. 주식회사도 아니고 재단법인도 아니고. 네. 해산사유는 이거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등록 취소 사유가 아니에요. 해산사유랑 등록 취소 사유랑은 달라요. 해산사유는 우리 이제 그만 모여도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고서 해산하는 게 해산사유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셔라 라는 거고요. 등록 요건 나와 있네요. 이거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죠. 별 5개죠. 네. 그래서 어딜 가나 조합, 센터, 이런 애들 있죠. 단체. 얘네들의 등록 요건은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엄청 많이 나와요. 자, 그리고 변경할 때는 7일이 아니라 5일이네요. 개인 투자 조합은 좀 빡빡하게 가네요. 그죠? 그 다음에 입지 관련한 얘기에서는요. 그냥 뭐 인수합병 지원센터 이런 애가 있는데 주식 특례에 관해서 아까 전에 저희 막 얘기했었잖아요. 주식 교환하는 그거에서 그거랑 똑같아요. 거의. 그래서 중복됐다고 한 거고요. 한마디로 그것만 그냥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 페이지 자체만. 그 다음에 지원센터 같은 경우 읽어보시고 넘어가세요. 다 볼딩 처리한 거 있죠. 그러니까 뭐 전문 인력 3명, 3년 이상 뭐 이런 거 그거 다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지정 취소 같은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수행 안 한 건데 1개월 그죠?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원래 한 6개월 정도 있잖아요. 6개월도 있고 1년도 있고 1개월이다. 그다음에 뭐 겸직 허용한다, 휴직 허용한다 이런 얘기 있고요. 아까 전에 제가 2번 같은 경우를 실수를 한 것 같네요. 그래서 휴직 기간은 3년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아까 전에 본 적 있죠. 그래서 허락하면 3년 더 할 수 있다. 근데 준비기간 6개월을 포함해서 3년이에요. 한마디로 그냥 3년이에요. 3년 6개월이 아니라. 그래서 문제에서 준비기간 6개월을 제외하고 3년이다 라고 하면 틀린 거죠. 그리고 아래에 교육 공무원들의 겸임이나 겸직 특례에 관련해서는 1, 2, 3, 4번은 4번에 있는 애들은 겸직이 되는데 다른 애는 안 돼요. 그래서 1, 2, 3, 4번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자, 주식매수 선택권 오른쪽 31페이지 굉장히 중요하죠. 예. 뭐냐면 주식이 있으면 주식을 미리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라던가 경영지도사라던가 이런 사자 쓰는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관련한 단체에 있는 애들한테 주식을 팔 때 니들이 먼저 사봐. 사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특례를 준다는 겁니다. 보면 포함된 애들이 총 3명이에요. 자, 박스 안에 있죠. 1. 오른쪽 하단에 벤처기업의 임직원. 2. 대학 또는 다음의 연구기관. 3. 기술이나 경영 능력을 갖춘 다음에 다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식 매수 선택권의 정관도 외우셔야 되고요. 외울 거 참 많아요. 벤처법은. 그 다음에 주총 결의사항도 외우셔야 되고요. 네, 저는 다 안 외우고 넘어갔어요, 사실. 네, 외워야 되는 건 아는데 안 외우고 넘어갔어요. 단 그 정관이라던가 결의사항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하니까 그래도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건 안 외우더라도. 그리고 부여 가격 어떤 식으로 부여할지, 부여 한도 얼마나 할지, 그 다음에 부여 계약서에 포함할 사항 이것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별표가 다 들어갔잖아요. 괜히 넣은 게 아닙니다. 중요해서 넣은 거예요. 31페이지 맨 아래 있는 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입지 얘기가 나오는데 신기술 창업 집적 지역에 대해서 요건이라던가 이런 게 있겠죠. 요거 외우셔야 돼요. 지정 요건, 임대료, 임대기간. 임대료는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만 따로 별표를 더 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 임대료, 임대기간은 중복돼요. 다른 법이랑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 20년 정도를 임대를 할 수 있는데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상 초과할 수는 없고요. 도중에 땅값이 오르면 그것에 대해서도 퍼센테이지로 따져가지고 임대료 준다 이런 얘기고요. 실험실 공장
다 외우시고요. 예. 숫자는 다 외우셔야 돼요. 숫자는. 딴 건 모르겠지만 숫자는 다 외우셔야 돼요. 볼딩 처리한 부분은. 그 다음에 벤처기업 직접 시설은 좀 특이해요. 이건 전요건, 후요건이 있어요. 4분 남았나요? 네. 그래서 이 전요건은 벤처기업 직접 시설이 지정받기 전에 갖춰야 할 요건. 갖춰놓고서 지정 신청을 해놓고요. 후요건은 내가 지정을 받은 다음에 어느 정도 기한 안에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이 아래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특이한 거니까 외우셔야 되고 변경 신청 15일이네요. 좀 특이하죠? 시도지사가 주로 하죠. 왜냐하면 땅이랑 좀 관련이 있으니까. 촉진 지구도 뭐 비슷한 거예요. 다 혜택입니다. 단 33페이지에 있는 부담금 면제에 관한 거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뒤에 정리표에 있으니까 정리표로 다 외우시면 됩니다. 보칙은 넘어가세요. 보칙은 그냥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고요. 34페이지에 있는 과태료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걸 꼭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과태료, 지금 정리표에는 과태료를 정리를 안 해놨어요. 제가 깜빡하고 한 게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하시라고 정리 안 한 겁니다. 일부러. 자, 한 1, 2분 남았는데 정리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태까지 나온 것들 중에서 물론 다 외워야 되지만 이 정리표 한 장이거든요. 앞뒤로. 요거 안 외우고 들어가시면 정말 시험에 붙을 자격이 없어요. 다 외워야 되는 거죠. 한 장인데. 예, 그래서 기본계획과 실태조사에 대해서 몇 년에 하는지 다 적어놓은 거고요. 실태조사 가끔 보면 하이픈 처리된 거는 실태조사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합해서 할 수 있어요. 기본법부터 사업전환법까지는요. 이러한 실태조사를 통합할 수 있다라고 써있죠. 할 수 있다는 거고. 자, 전문 인력은 몇 명 이상 보유해야 한다? 1명, 2명, 3명. 이거 다 정리해놨습니다. 외우셔야 되고요. 애들 임기는 몇 년이냐? 2년이냐? 3년이냐? 자, 단. 여기서 기술혁신 1, 금융지원 1, 이거는요, 연임 여부예요. 연임할 수 있는 애는 1 써놨어요. 두 번 연임하면 2를 써놓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사단법인인지 재단법인인지 중요합니다. 자, 협회, 회, 뒤에 회가 들어가면요, 얘는 사단법인이라고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다 재단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법인으로 포함되는 애는 누구냐? 주식회사 누구냐? 상법상 회사는 누구냐? 다 정리해놨고요. 보유해야 하는 직원의 수도 다 정리를 해놨어요. 기술연구에는 3명 이상, 기술혁신지원단은 6명 이상. 자, 아까 전에 무슨 위원회들 20인 이상 많았었죠? 다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세금 감면. 다음에 세금을 감면을 해준다.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창업지원법, 벤처법, 소기업법마다 해주는 것들이 조금씩 다르죠? 다 외우셔야 돼요. 단, 농지보전 부담금은 공통이네요. 외우기 쉽죠? 그 다음에 이제 인력 관련해가지고 다 정리를 했어요. 이러한 좌측에 있는 요건을 갖춘 애들은 우측에 혜택을 준다라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예. 그건 꼭 외우셔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